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한 달 전 ISA 계좌 관련하여 증권사에 직접 물은 내용에 대하여 전달을 해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익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무려 5,000개나 눌러주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면 해당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권사에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댓글이 있는데요. 여러 번 댓글을 달아주신 분입니다. 영상에서 국내 주식 손실도 손익통산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틀린 정보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본 영상은 내리시고 수정 영상을 올리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관련 댓글이 계속 삭제되고 있는데요. 혹시 똑재님이 삭제하신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욕설이나 인신공격 같은 댓글들만 삭제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댓글이 보여진다는 건 제가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해당 댓글을 삭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정보가 있고 틀린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해당 내용이 팩트인지 아닌지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지난번 전달드린 내용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 그러니까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계되지 않고 손실의 경우는 국내 주식만 통산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에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증권사 3사에 수석급 이상의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군데 증권사에만 문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틀린 내용이 아닌가 하고 이번에는 세 군데 증권사에 전화를 하여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A증권사의 답변 내용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손실상계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B증권사입니다. 국내 주식 이익은 비과세라서 통산해 줄 것이 없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것은 현재 통산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C증권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요. 원래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라 통산을 해주지 않지만 ISA 계좌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 손실에 한해서 통산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허용해 줄 때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생겨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ISA 계좌 내에서 예적금에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이 되면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해졌는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허용을 해줄 때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허용을 해준 거라서 지금과 같은 틈이 발생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손실도 통산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내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서 손실상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 정확한 사유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배당금 받는 건 확정 났는데 배당금이 아직 입금 안 된 상태에서 만기가 돼서 해지해야 하는 경우는 받아야 할 배당금이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를 해지 및 폐쇄하면 받을 배당금은 소멸되나요?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기존 계좌를 보유하다가 매도한 주식이나 ETF의 분배금이 들어오기 전에 폐쇄가 되면 그 분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공통적으로 ISA 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 받을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답변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계좌 만기 해지 후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만기 해지한 다음 배당금이 들어왔다면 지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당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는 배당금을 출금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 이때는 15.4%의 일반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문의한 M증권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다를 경우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제가 만든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현금화된 금액을 동일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아닌 타사의 연금저축 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SA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다른 증권사로 가능한가요? A증권사의 ISA 계좌 만기 후 B증권사의 연금저축으로 납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 만기 이전 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는 안 되는 건가요? 이미 계좌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입금할 계좌번호를 안내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나요? 기존의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실 수 있고요. 새로 만드신 연금 계좌로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동일한 증권사로만 이전해야 하나요? 동일한 증권사로도 가능하고요. 다른 증권사로도 가능합니다. 단, 옮겨가려는 증권사마다 이전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 ISA 계좌가 있고 B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만기자금을 이전하고 싶다면 A증권사가 아닌 B증권사에다가 이전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연금저축펀드로만 이전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모두 이전 가능하고요.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이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ISA 계좌 만기 해지 후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M증권사의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세요. M증권사 앱에서 ISA 전환입금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60일 이내 해지된 ISA 계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시고요. 그 다음 ISA 전환입금 신청 메뉴로 들어와 줍니다. 계좌를 해지한 다음 60일 이내만 안에 있는 메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기 자금을 입금할 M증권사의 연금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본인이 M증권사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들이 뜨게 되는데요. 만기 자금을 넣고 싶은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전환 신청 금액에 신청 금액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총 1억 중에 5천만 이전하고 싶다면 5천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금 전용 계좌번호, 그러니까 끝에 22번이 붙은 가상계좌로 이전하실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끝에 22가 붙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느냐? 그건 바로 연금계좌 한도 문제 때문에 그냥 일반 연금계좌로는 송금을 바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만 입금을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자금을 이체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이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 돈은 ISA 계좌 만기자금으로 이체한 돈이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가상계좌처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입금 전용 계좌번호로 전환 신청 금액을 입금했다면 이제 증권사에서 ISA 계좌 만기 자금으로 전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해당 메뉴에서는 M증권사의 연금계좌 번호만 뜨게 되고요. 만약 타사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서
ISA 계좌를 이전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은 M증권사로 이전을 하고 싶으실 때 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만약 ISA 계좌가 M증권사가 아닌 S증권사, H증권사 등에 있어도 ISA 계좌를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메뉴에 들어오시면 ISA 만기 금액 등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여러 개의 계좌로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빠른 전산 작업 혹은 처리를 원한다면 전화를 하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각 금융사별로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고 싶은 증권사에 꼭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세 번째입니다. 계좌 개설 시 직전 연도 연 5천 이상이어서 일반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만기 전 또는 의무가입 3년 내에 연봉이 5천 이하로 떨어지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서민형 계좌였던 사람이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선을 넘으면 일반형으로 강제 전환되나요? 서민형으로 전환되었다가 만기 전에 연봉 5천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입 직전에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라서 일반형 계좌로 가입을 했는데 만기 전에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고요. 중간에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서민형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전년도 소득이 서민형에 해당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서민형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중도에 소득이 올라가면 일반형으로 강제 전환되는지 궁금하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간에 소득이 오르더라도 강제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소득 요건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이왕이면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는 국내 주식 손실에 대해서도 통산을 해주고요. ISA 계좌 만기 해지 후에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배당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M증권사의 기준이므로 다른 증권사의 경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ISA 계좌가 폐쇄되었다면 배당금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은 원하는 증권사의 연금 계좌로 원하는 금액만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해지 후에 60일 이내 이전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전하는 방법은 증권사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려는 증권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형으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형 계좌 운용 중에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가도 자동으로 일반형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소득을 체크하여 일반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ISA 계좌에 대한 내용 추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찾고 책을 읽고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월급을 추월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고요. 저는 꾸준히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실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의 자유카페에 놀러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